자, 그러면 이번에는 랭 패키지에 이어서 유틸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 패키지는 이쪽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쪽 세 가지 중에서 심플 데이트 포맷은 유틸 패키지가 아니라 java.text 포맷입니다. java.text라는 패키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날짜를 나타낼 때 요 포맷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날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텍스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유틸 패키지나 텍스트 패키지나 여러분들께 유용한 클래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날짜 관련해 갖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스트링 토커나이즈 관련해 갖고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랭 패키지에 이어서 유틸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유틸 패키지에 뭐 이터레이트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뭐 맵이라든지 셋이라든지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들은 다 한번 살펴보셨죠? 그러니까 요건 앞에서 봤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시면 카렌다라는 클래스나 아니면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우선 카렌다 클래스, 데이트 클래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는 데이트 클래스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데이트 클래스가 원래는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날짜 관리할 때는 무조건 데이트 클래스를 썼었는데 이것이 그 2000년대 들면서 밀레니엄 버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면 연도수가 1900년대 단위에서 2000년대 단위로 넘어가면서 두 자릿수 연도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 연도수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걸 해결한 것이 여기에 카렌다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아직 뭐 안 쓰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카렌다라는 클래스까지 응용해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데이트 클래스 한번 볼까요? 데이트 클래스는 아래쪽에 보시면 디플리케이트 된 메소드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도수 문제 때문인데요. 여하튼 이 부분에서 디폴트 데이트 클래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얻어올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롱 타입의 데이트를 쓰시게 되면 특정한 밀리세컨드 초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밀리세컨드 초로 변환된 롱 타입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현재 시간으로 이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디플리케이트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디플리케이트 된 메소드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메소드 보시면 애프터나 비포 같은 경우는 특정 날짜하고 비교를 해갖고 뭐 어떤 날짜보다 이후 날짜냐 어떤 날짜보다 이전 날짜냐 그 날짜 비교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뭐 데이트 중에서는 전부 다 디플리케이트 되었지만 참 디플리케이트 된 거는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요. 뒤에 보시면 대신해서 이렇게 사용해라 뭐 이러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부 다 카렌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다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여기에 들어있는 요 메소드들이 전부 다 옛날엔 다 쓰던 것들이었다. 써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컴파일 시킬 때 워닝 정도만 발생한다 뿐이지 나머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더라도 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메소드 보시면 전부 다 시, 분, 초, 연, 월일 다 뽑아내는 거. getTime은 요건 디플리케이트 되지 않았는데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밀리세컨드 초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 바로 getTime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 날짜 세팅 시키는 것도 다 들어있네요. 뭐 특에 뭐 전부 다 디플리케이트 되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할 만한 메소드는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17번째 예제가 될까요? 자, 클래스를 생성을 시키시고 exam 언더바 17번째 예제를 작성할 겁니다. 자, 우선 util 패키지에 있는 내용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 시키시기를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임포트 시켜주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해보시게 되면 date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면 현재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디플리케이트 되었지만 연월일 시분초를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프린트 라인 D를 먼저 한번 출력을 시켜 볼 거고요. D에 들어있는 값이 뭔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2007년 7월 11일 6시 40분 51초. 지난번에 제가 뭐 하나 테스트 한다고 날짜를 바꿨네요. 그래서 2007년 지금 7월 11일 지금 여기에 시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07년 7월 11일 현재 시스템 시간을 얻어오기 때문에 요 시간대로 지금 요 날짜대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월일 시분초를 다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어 볼까요? system.out.println 연은 d.getYear 하시게 되면 연도수를 뽑아낼 수 있고요. 다음에 월
다음에 month month는 d 점 get month 하시게 되면 월도 뽑아낼 수 있고 다음에 system.out print line date는 d 점 get date 하시면 1을 뽑아낼 수 있고 다음에 system.out print line HOUR C는 get hours 다음에 근데 지금 이거 적는 거 보니까 위에다가 전부 다 뭐가 뜹니까? 빨간색 줄이 딱 검은색 줄이 하나 딱 가버리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디플리케이트 되었으니까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그러한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출력하는 데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권장하지 않는 비권장 메소드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줄이 쫙 가면서 딴 거 한번 고려해 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짜 값을 뽑아내어 보면 다음과 같이 107년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리 연도수가 아니라 두 자리 연도수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2000년대가 넘으면 앞에 100이 붙고요. 2000년대가 넘지 않으면 100이 안 붙는 그러한 형태로 두 자릿수 연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해결한 방법이 바로 카렌다라는 클래스인데요. 일단 그건 잠시 해보고요. 제가 아까 July 7월이라고 했는데 June이라는 6월이 나왔죠. 이거는 지금 위에 July 7월로 돼 있는데 6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보통 달을 관리할 때는 이거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같은 경우는 January, 2월은 February, 다음에 3월은 March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전부 다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숫자로 관리한다라는 뜻인데 문자열은 일반적으로 문자열 배열에 넣게 되면 0번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 배열 요소 0번부터 여섯 번째 배열 요소 하면 당연히 7월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0번째에 1월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달수에는 무엇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냐면 더하기 1을 숫자로 나타낼 때는 더하기 1을 해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니면 문자로 배열로 이제 만들어 갖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7월이라는 것이 나왔을 거고 아까 날짜값 보셔서 아시겠지만 11일 7월 11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6시 43분 30초 라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식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아실 테지만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카렌다를 통해서 관리해라 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렌다 사용법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 카렌다는 어브스트랙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어브스트랙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레고리안 카렌다라고 하는 요 카렌다를 구현한 클래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카렌다를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카렌다를 쓰게 되면 밑에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생성자를 토대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값을 출력시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데이트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얘는 빼고 카렌다 클래스를 통해서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카렌다는 어브스트랙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생성자를 생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 갖고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는데요. 그 스태틱 메소드가 바로 뭐냐면 getInstance라는 메소드입니다. 얘를 통하게 되면 카렌다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고요. 얘를 통해서 어떻게 날짜 값을 위에 데이트처럼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나머지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렌다 CA는 CALENDAR 카렌다.get instance라고 하셔서 인스턴스 생성시킨 후에 이제 CA도 먼저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system.out.println CA는 CA 다음에 연월 일시분초 뽑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위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2열 네 자릿수 연도라고 했습니다. ca.get get까지만 딱 적으시고 요 사이에 뭔가의 값을 적는 겁니다. 뭐냐면 스태틱 값으로 되어 있는 필드 서머리에 이러한 필드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필드들을 적으시게 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month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a.get 하셔서 calendar calendar.month 하셔서 나타내시면 되고요. 다음에 date도 역시 마찬가지 ca.get calendar calendar.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day는 여러 가지 day of month라는 것은 한 달에서 며칠째 날이냐 그 다음에 한 주에서 며칠째냐 한 주에서 며칠째냐면 월화수목금토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내에서 주의 그 주의 몇 번째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는 값도 있고요. 다음에 1년에서 며칠째냐 뭐 우리 365일로 나눴을 때 1년에서 며칠째냐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날짜를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고요. 참 month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2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hour 시간은 ca.get 역시 calendar calendar.
여기 hour이라는 곳에도 그냥 hour가 있고 hour of day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hour은 12시간제고요. 밑에 있는 hour of day는 하루 중에 몇 시간제냐라고 하니까 24시간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제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음에 system.out. println minut minute는 ca.get calendar 카렌다 뭡니까? 미니츠죠. 그래서 미니츠 적으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초도 역시 마찬가지 출력을 시켜보시면 되겠네요. ca.get calendar second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위에 있는 시간을 관리하는 거나 밑에 있는 걸 관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위에 거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아래쪽 거의 클래스다라는 것 정도만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사이에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둘까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 거랑 다음에 밑에 거랑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점은 2007년이다, 107년이다. 뭐 이러한 차이점만 들 수가 있겠네요. 둘 다 완벽하게 똑같은 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이 글자가 더 길죠? 그래서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 그러한 면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렇더라면 제가 아까 PPT에서 설명할 때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것이 날짜를 좀 더 표시하기 편하게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 심플 데이트 포맷은 텍스트라는 패키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텍스트라는 패키지에 보시면 여기에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플 데이트 포맷의 아래쪽에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뭐 이런 패턴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밑에 패턴의 결과값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패턴은 y는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m 대문자는 달을 나타내는 거고 m 세 자리 적으면 그렇죠. 영어로 영문자로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뭐 dry 뭐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다음에 d는 day 날짜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에 뭐 h는 대문자 h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제 24시간 시간제를 나타내는 거고 m은 여기 소문자 h는 12시간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에 m은 저거죠. 분을 나타내는 거고 소문자 M요. 대문자 M은 이제 달이라고 했습니다. S는 이제 초를 나타내는 거고 다음에 A라는 것은 AMPN 같은 이러한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등등등 여기에 예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패턴을 적으시면 되는데 아래쪽 심플 데이트 포맷을 보시면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해 갖고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데요.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통해 갖고 한번 관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import java.text.별표라고 해놓고 텍스트 패키지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아래쪽에 자, 이쪽 부분에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줄 계행을 넣어둘 거고요.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date dd는 new date 이렇게 해서 데이트 객체를 생성시킨 다음에 얘에 대해서 카렌다가 아니죠. simple simple date format 포맷 하셔서 format 포맷은 new simple simple date format 패턴을 적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네 자릿수 연도를 출력하겠습니다. YYYY 다시 MM 이러면 두 자릿수의 이제 달이 출력될 거고요. 다음 DD 하시면 day가 출력될 겁니다. 다음에 24시간제로 출력할 거고요. 다음에 분을 출력할 거고 다음 SS를 출력할 겁니다. 뭐 이거 뒤에 거 빼면 연월일만 출력될 거고요. 앞에 거 빼면 이제 시분초만 출력될 거고 연도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달, 일, 그 다음에 시분초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패턴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스트링 str에다가는 format 위에 있는 요 포맷 객체를 통해 갖고 포매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format 무엇을 dd라는 날짜의 값을 포맷시켜서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한 후에 한번 출력을 시켜보시면 시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tr 출력시킨 거 결과값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2007년 7월 11일 다음에 6시 50분 57초 뭐 이러한 식의 시간값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 관련해 갖고 이러한 클래스들 유틸 패키지에 있으니까 일단 얘는 유틸 패키지에서 제가 알려드려야지만 뒤에서 무슨 예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 나머지 유틸 패키지에
그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하나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브스트랙트는 어차피 테스트가 힘들 테니까 직접 구현해야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들 뭐 셋이나 맵 리스트 같은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밑에 뭐 제가 그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기를 원하는 것들은 뭐 로케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퍼티스라든지 아니면 랜덤은 매스점 랜덤도 있지만 매스점 랜덤은 0에서 1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잖아요. 얘는 특정한 수범위의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스캐너 이 부분은 제가 IO 다룰 때 한번 다뤄드릴게요. 스캐너 이쪽 클래스가 1.5 버전부터 새로 도입됐는데요. 이 스캐너의 객체를 생성시킨 다음에 인티저 값을 얻어드리고 싶다. 우리가 인티저 값 얻어드리고 싶을 때는 버퍼더 리더 객체 생성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인.점 리드라인 한 다음에 인티저.점 파스인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시스템.in으로부터 다이렉트 숫자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를 통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캐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next int 하시게 되면 인티저 값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고요. next 하시게 되면 그냥 일반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용한 클래스. util은 전부 다 유용한 클래스들 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IO 쓰면서 이 스캐너도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타이머 요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다음에 타임존 요것도 써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스트링 토커나이즈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스트링 문자열을 분할시키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 유틸 패키지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18번째 예제를 작성하시고요. 클래스 exam 언더바 18번째. 자, 이 18번째 예제에서 import java.util 패키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그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스트링 토커나이즈가 뭐 하는 거냐면요. 특정한 문자열 사이에서 특정 기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할해 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즈의 생성자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일 밑에 거나 그 바로 위에 거 많이 쓰는데요. 특정한 문자열을 특정한 구분자열에서 분할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트링 토커나이즈라고요. 이렇게 분할해 내게 되면 이제 이터레이터나 이뉴머레이션처럼 그렇게 넥스트 하면서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요 불리언 값 요건 뭐냐면 이러한 딜리미네이트도 출력을 할 때 사용할 거냐, 토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 결정할 건데 위에 거 쓰게 되면 디폴트가 폴스고요. 밑에 거 쓰게 되면 그러한 구분자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밑에 메소드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총 토큰 개수 구분해 보니까 몇 개로 나눠지더라 그거고요. 다음에 has more tokens나 has more elements, 그러니까 이뉴머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하죠. 다음 데이터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해내는 거. 다음에 next 토큰이나 next 엘리먼트는 뭡니까? 그죠? 다음 데이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게 되면 string tokenizer string tokenize stk는 new string tokenize 하셔서 str이라는 요 문자를 콤마하고 콜론에 의해서 구분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구분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콤마 들어있죠?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 잘리고요. 근데 요것들도 전부 다 출력할 거냐? 라고 하면 여기에 true라고 적으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출력을 안 하니까 구분자는 일반적으로 출력 안 하죠. 콤마 출력해서 뭐 합니까? 그죠? 콜론 같은 거 출력해서 뭐 할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터레이터나 이뉴머레이션처럼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has more tokens. 토큰들이 더 있느냐? 있는 동안은 출력해봐라. 라고 하셔서 system.out.println stk.next token. 스트링 값을 리턴 시키기 때문에 형변화는 필요 없고요. 자, 하셔서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결과값을 이렇게 다 분할해서 콤마나 콜론은 찍히지 않았죠? 그게 이제 true 값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다 구분해서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같은 거 분할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str은 이메일 aaa 골뱅이 bbb.com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해 내겠다 라고 하면 골뱅이 기준으로도 떼내고 싶고 점으로도 떼내고 싶다 라고 하면 골뱅이나 점 요걸 가지고 구분해 내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AAA, BBB, COM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내죠. 이건 물론 스트링 클래스에도 이러한 식으로 구분해내는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여기에 있는 스트링 토커나이즈 쓰시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요 유틸이라는 패키지 살펴봤는데요. 이 유틸 패키지 속의 거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 많으니까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그 1.5 버전 되면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아까 스캐너처럼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